내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딱 87일 만입니다. 지난 2월 19일 90분간에 거쳐서 변론을 끝마쳤고요. 이제 내일 선고가 예정이 됩니다. 사실 90분 만에 변론 한 차례 끝났다는 것은 쟁점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 기각, 각하될 확률이 아주 상당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의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2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하열 우리 교수님께서 집필했다고 하는데 결국 각하, 기각, 심지어 만약에 일각에서는 헌재 권위를 위해서 151석으로 의결 정족수를 맞추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헌재 내부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탄핵 소추안 5개 사유를 일일이 따져보면은 기각이 상당하다. 결국 기각이 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예측하는 대로 당연히 내일 탄핵 심판 선고는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대목은 이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헌재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한 2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각 내지 각하시키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인용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안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은 지난주 목요일인가 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서둘러서 결국 기일 지정하게 됐다. 결국 대통령과 한덕수 두 분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라는 헌재 내부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월요일로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평의에서 아직까지 일말의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는 하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시점 직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헌재는 다음 주 말이라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주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11월 15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마는 서울 고법에서도 적어도 공직선거법 10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문기를 몰랐다. 또 국토부의 어떤 협박을 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해줬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주심과 부심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정을 표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면 헌재도 재판관도 일부 부담을 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빨리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는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어차피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 또 기각 사유가 상당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줘야 한다. 이게 국적 특히 한미 관계 또 여러 국내적인 문제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빨리 하는 거다. 조속히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일부 재판관 분들이 대통령을 인용하고 한덕수는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동시 선고를 하자. 심지어 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헌재 분들하고 뭔가 이제 암묵적인 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겠다. 이것만은 아니다. 헌재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공백 상태, 국정의 공백 지도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성급하게 길 지정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 또 졸속 재판은 안 된다면서 충분히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의원님께서는 빨리 선고를 해달라고. 이게요. 아니 충분한 심리를 하고 신속 심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은 4월 18일이면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퇴임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이 계속 시간을 끌고 심지어 변론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론 종결을 언제 했습니까? 2월 25일 날 변론 종결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 평의를 하고 있어요. 평의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3월 14일 못했습니다. 3월 20일 못했습니다. 이제 3월 28일 금요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4월 초까지 늘어날 거냐 이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게 말씀드리다시피 그 12월 14일 의결된 국회 탄핵 소추안 내란죄 소추 사유 뺀 것부터 시작해서 헌재가 헌재법을 예를 들어서 뭐 24조, 32조, 40조, 51조 등 많은 헌재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3월 7일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법 지기현 부장 판사가 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결국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똑같이 헌재 재판관 8분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 행태를 보면은 똑같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나 절차적 정의에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각하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의에서 2월 25일 날 변론 종결 이후에 아직까지도 못 맞추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마냥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말 4초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4월 18일 퇴임 직전에 하고 나갈 거다. 뭐 4월 중순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빨리 거의 결론은 나와 있다. 그래서 빨리 각하든 기각을 결정을 내려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뭐 세이브 코리아 집회, 광화문 집회, 뭐 헌재 앞 집회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춘천에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이제 강원도 의원분들이 많이 나오셨고 저도 참석을 했고 또 오늘 집회는 광주의 안디옥 교회에서 광주의 이제 중도 보수 단체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이제 집회를 교회 내에서 큰 교회라 한 3,000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거기서 박영우 담임 목사 주재하에 설교를 듣고 뭐 연사들이 나와서 얘기할 이제 연설할 예정인데 전한길 선생하고 저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헌재 주변을 전한길 선생하고 조배석 의원, 뭐 조성환 의원 등등 해서 같이 아침에 돌았는데 오늘도 제가 광주에 이제 집회 다녀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장외 집회 나서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당 지도부에서 어떤 이제 민당하고 다르게 우리는 당 지도부하고
어떤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분들하고 서로 입장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민주당 지도부 같이 적극적으로 당론이 탄핵 반대 당론 아닙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일부에서 자꾸 언론에서 뭐 중도가 어떻다, 뭐 중도의 표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얘기다. 지금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절했죠. 영장 청구, 발부 집행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거 제가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만 그거 하나하나 보면 불법의 연속입니다.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가 10차례 위법 사례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은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 허영 경위된 명예교수,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태도 어르신이 강력 경고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요.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좌파 사법 카르텔 등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나 국회의원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 사태의 본질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 그게 결국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방향이다. 이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하고 저희하고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만 조만간 이제 뭐 탄핵 심판 선고가 끝나고 하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다. 단지 우리들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같이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혹시 소스가 그거는 제가 이름을 말씀 못 드리고요. 심지어 내일 같은 경우에도 내일이 뭐 예상을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인용 속에 쓸 거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청년 여야 의원분들께서 연금 개혁에 이제 합의 처리한 거에 대해서 강한 이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정론관에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지난 목요일 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여야 지도부 간의 땜질 야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조정 장치도 없죠. 구조 개혁도 없죠. 그리고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내고 더 받는 자식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있어서 이 세대별 차등 적용하자 이런 정부안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50대는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씩 4% 4년간에 올리자. 40대는 0.5%씩 8년간에 올리자. 뭐 이런 식의 정부안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전부 무시하고 결국 단 하나 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도에서 2064년 8년 늘렸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모수 개혁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 보니까 저는 반대했습니다. 기권한 분들 대단히 많으세요. 반대 기권이 무려 56명이세요. 56명 과반이 넘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다시 재협상하라는 겁니다. 재협상. 그래서 재협상하라는 거고 재협상을 위해서 뭐 어떤 제2요구권 저분들 주장하시는데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내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됐습니까? 그래서 야만은 이겁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진 것은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거고요. 결국 헌재 내부에서 한덕수하고 또 대통령과의 탄핵 심판 선고를 동시에 하자라는 의견이 더 이상 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월요일 날 하게 됐고 그러면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
이루어지지 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월 25일부터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어차피 이게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는 힘들다. 탄핵 인용으로 결론 내기 힘들면은 빨리 각하나 기각 사유가 상당하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예. 또 특별히 하나 더 없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는 광주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